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라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라방은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격주로 목요일 밤 11시에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는 추석 연휴라서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 또 반가운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식과 상상 교육연구소의 김성국 소장님 모셔서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유아, 초등 수학에 있어서 도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학 독해 집필로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도형 이야기 해주시려고 다시 오늘 찾아주셨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반가운 네. 소식을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엄마쌤들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도깨비. 네. 네. 도형을 깨치는 비법이라고 하여서 도깨비 100강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도깨비라는 이름이 원래는 저희가 플라토를 개발할 때 플라토의 제목이 될 뻔한 이름이었어요. 도형을 깨치는 비법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거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그 플라토를 쓰고 나서 근데 몇 달 뒤에 그 드라마 도깨비가 크게 히트를 쳐가지고 네, 그때 너무 아쉬워하셨죠. 네, 대표님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네. 근데 어차피 플라토로 해서 근데 지금 플라토로 한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네. 드라마는 예뻐요. 드라마는 네. 한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그 플라토로 이제 좀 강의를 좀 재밌는 강의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플라토 사용하시는 뭐 엄마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보시죠. 예, 유튜브에 좀 맞게 한 10분 내외 영상들을 좀 매일매일 올려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강의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개되는 시점은 뭐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일 것 같은데, 그때 정도부터 아마 저희가 유튜브나 네이버 TV 이런 데서 공개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찍고 있고 재미있게 찍고 있으니까 지금 또 이제 플라토 하시거나 아니면 플라토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도형학습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미도 있을 거고 기다려주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은 액트북 소식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플라토 교재로도 너무나 재미있게 활동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그 플라토 주머니라고 하여서 꼭 필요한 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평면과 입체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는 그 지면 활동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토 액트북이란 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요즘에 플라토가 좀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좋아요. 엄마분들의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중간에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약간 이벤트용으로 기획한 게 플라토 주머니였어요. 그래도 또 교구를 한 번도 안 다뤄본 아이들은 플라토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만들어본 게 플라토 주머니였는데, 플라토 주머니가 또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플라토 주머니가 이제 저희가 지금 품절 예전에 생산한 게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플라토 주머니도 이렇게 좀 다시 생산하고 그 겸사겸사해서 이제 또 플라토에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플라토의 기존에 있는 교구들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이 종이 교구들의 활동지를 좀 제공을 하면은 훨씬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저번 달부터 제가 가볍게 기획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공책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공책은 이제 좀 소모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종이로 된 그럴싸한 교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해서 간 건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 무조건 이거 구애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특정 영역에서 이제 조금 약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다음 달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번 11월, 12월 이때쯤부터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정말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내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점종이가 있어요. 점판 점종이. 네. 정삼각형 점종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사각형 점종이도 있었고 네. 이런 모눈 종이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구를 하면 어떤 이런 구체물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이런 네. 교구들을 상상을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어떤 종이를 이용하여서 뭔가 조작을 해보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도형 감각이나 도형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액트북을 기획하면서도 그렇고, 처음에 플라토로 집필할 때도 그랬어요. 과연 도형에서 학습지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학습지가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도형하면 교구고 아니면은 그냥 교과에서 하는 문제들 혹은 사고력 수학 이런 쪽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교구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그 입체 교구 말고도 그 종이노동 교구들 중에도 플라토를 하면서 괜찮은 교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액트북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당연히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이제 괜찮을 만한 것들을 좀 모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럼 이런 종이 교구도 교구다. 네, 당연히 이제 소재만 다를 뿐이고, 뭐 제가 저번에 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손가락도 교구잖아요. 네. 그죠? 손가락도 교구, 우리 몸도 교구인 그렇죠. 거고. 즉,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교구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용도별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이 지오보드가 있어요. 얘가 네. 지오보드죠. 투명 지오보드예요. 네. 이 투명 지오보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 평면도형의 기본적인 그 교구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원리 학습을 하는 데 필수적인 교구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플라토 주머니에도 넣고 했는데 이 교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점이 있고 네. 이 점에다가 이 고무줄을 고무줄을 걸어서? 걸어가지고 이 도형을 그려보게 되어 있는 교구예요.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장점이 있죠. 뭐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옮기기도 편하고 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냥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는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같은 식의 종이 교구를 갖다가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종이 교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전판이죠. 네. 전판이고 이 전판을 여기서는 제가 특별하게 2c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2cm 간격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요거는 플라토에 나오는 그 플라토 1영역, 2영역에 나오는 전판에 비해서는 한 1.5배 정도 큰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좀 연필이나 같은 사이즈도 있고 큰 네. 사이즈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연필이나 이제 뭐 펜으로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수도 있죠. 이 지오보드랑 똑같은 도형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오보드에서는 고무줄이었다면 네. 점종에서는 선으로 나타내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둘 다 효과적인 교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투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뭐 앞뒤로 어떤 고무줄로 여러 가지 겹쳐진 모양을 표현하기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직접 돌려본다든지, 뒤집어도 되고. 뒤집어 본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더 편하죠. 네. 또 뒤집어도 이렇게 이 뒷면이 바로 투명하니까 비치니까 그런 걸 하기에는 이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뭐 꼭지점을 하나 옮겨서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도 사실 훨씬 편하죠. 이걸 종이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지웠다가 다시 그리든지 아니면 옆에다 새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라토에서 주어지는 그런 문항들을 풀기 전에 이 지오보드를 딱 보고 그 문항들이 바로 와닿진 않아요. 이 지오보드와 플라토 사이에는 사실 간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직접 여러 가지를 연습하며 그려볼 수 있는 조금은 더 큰 형태의 이 전판이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교구에 익숙하면서 플라토로 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여러 가지 삼각형을 이제 편하게 네. 여러 가지 그려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오히려 얘보다는 덜 번거로울 수도 있죠. 네. 그냥 펜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쓴다든지 공책 같은 걸 구매해서 쓴다면은 그냥 막 그리고 또 이제 버리고 아니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하기에도 부담이 없죠. 네. 요- 액트북도 나중에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네네. 이거는 지금 되게 부족하면? 두꺼운 종이지만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수학 공책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출력만 하셔도 되니까 되게 다운받으실 간단한 수도 것들이에요. 있고.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요게 교구라는 느낌만 줘도 이것도 뭐가 되냐면 이것도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책을 돌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여러 장이 있으니까
한번 또 여기서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도형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네. 하지만 이거는 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종이 교구도 의미가 있고 기존의 플라스틱 교구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든 생각인데 네. 사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교구로 활동을 하고 결국에 수학은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교구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는 건 아이 스스로 인식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점종이나 이런 종이류의 어떤 교구로는 문항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가까운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 고무줄로 표현한 도형은 아무래도 이 끝부분 꼭지점 부분의 처리가 약간 원리적이지 않은 건 있어요. 이건 그렇죠. 원리적이지 않죠. 예, 교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실제로는 이렇게 삼각형의 이 꼭지점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사실 전판에다가 자를 대고 그리는 게 원리적으로는 더 정확하죠. 그리고 오목한 걸 그리면 또 애매하죠. 그렇죠. 네. 애매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교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도 있으면서 좀 더 교재와 문항에 가깝게 되는 이런 종이 교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판의 예시예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신에 이런 우리가 나무 교구라든지 입체 교구들을 갖다가 종이 교구가 대체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불편한 거. 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제 싹기 나무가 있죠. 이 싹기 나무는 플라토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얀색 나무 싹기 나무예요. 이 탈색목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 싹기 나무는 종이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맞네요. 네. 보통 어떻게 주냐면 두꺼운 종이에 전개도를 줘요. 네. 그래서 그걸 툭 뜯어가지고 이렇게 풀칠해서 만드는 만드는 싹기 나무를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정육면 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해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그 교구는 정육면체를 배울 때는 유용해요. 정육면체는 조금 더 고학년에 배우죠. 네. 애들이 어렸을 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육면체, 그 전개도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쌓기도 쉬운 반면에 그 종이로 만든 쌓기 나무는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뿐더러 어렵죠. 실제로 견고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구겨져요. 그리고 실제 애들이 정교하게 정육면체를 만들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시접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죠. 맞죠. 네. 그런 것도 뭐 어른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할 수 네. 있지만 애들은 그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쌓기 나무를 할 때에는 그런 식의 전개도로 되어 있는 종이 교구보다는 얘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아 프로그램이든지 초등 프로그램이든지 뭐 플라토 주머니도 이 쌓기 나무는 반드시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고 이 나무 형태의 쌓기 나무로 넣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로 했을 때는 차라리 좀 더 나중에 전개도 활동을 하긴 낫지만 쌓기 나무의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실제로 가정에서는 우유가구로 만들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교구들은 뭔가 울퉁불퉁하거나 오목하게 들어가서 끼울 수 있게도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는 이것과 또 그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늬가 있던 뭐 색깔이라든지 그렇죠.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교구에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성격상 변형을 많이 가하는 걸 좋아해요. 우유곽 이런 것도 꼭 밟고 싶지 않아요? 밟아서 찌그러뜨리고 싶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네. 견고하다. 이런 것도 쌓기 나무는 아무리 쌓아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아. 이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쌓기 나무가 이제 종이로 대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입체나 어떤 이런 나무나 플라스틱 교구보다는 오히려 지면 활동이 훨씬 유용한 사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이 색종이입니다. 색종이. 뭐 또 색종이가 무슨 교구냐 할 수 있지만 색종이도 좋은 교구죠. 당연히 교구죠. 네. 색종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접기 이런 걸 하면서 오리고. 네. 이 접기가 또 어마어마한 공간 지각 활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겠는데 어떤 애들은 이걸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네. 저는 2차원이었다가 또 3차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플라토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색종이 활동이 뭐죠? 잘라내고. 그죠? 접고 잘라내고 이런 네. 거잖아요. 겹치고. 그렇죠. 이렇게 색종이를 겹쳤을 때 이 겹친 모양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친 순서를 유추해 본다든지, 네. 아니면 이걸 접어가지고, 이 접은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접었을 때 모양을 예측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접고 나서 이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폈었을 때 어떤 모양이 올지 예측해 보는. 2번 접고 뭐 4번 네.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플라토에서의 색종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이 덩어리가 있는 교구로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무나 이런 걸 납작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자르는 것부터 힘들죠. 그렇죠. 접는 것도 안 그렇죠.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잘라서 2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이 종이는 수백 장을 제공하기 쉽지만 그런 나무를 수백 장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활동들은 지면 활동을 갖다 이런 식의 종이 교구의 활동을 다른 일반적인 교구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플라토에는 주로 이제 2영역, 4영역에 많이 나와요. 특히 4영역에 많이 나옵니다. 네. 이 4영역에서 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액트북 같은 걸 개발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납작한 치료 교구들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더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들을 보았는데요. 액트북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냥 네. 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고. 네, 액트북은 일종의 그냥 무슨 보너스 제품 이런 거니까 그냥 한 권에서 통째로 그냥 S단계부터 F단계에 나오는 어떤 지류 교구들을 다 한데 모아놨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안에 17종류 정도의 종이 자료가 들어있어요. 네. 종이 교구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되게 양질의,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품으로 팔려면은 되게 좋은 디자인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두꺼운 종이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면 편하게 복사를 해서 복사하셔도 써도 되고요. 네. 그런 가벼운 교구니까, 뭐 그렇게 되게 체계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플라토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종이 교구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은 늘 나오는 질문인데요. 네. 결국에는 구체물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시점까지 교구를 해줘야 되는지 막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뭐, 공간 지각도 공간 감각도 되게 여러 영역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쌓기나무의 공간 감각과 색종이의 공간 감각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영역마다 그 질문에 대한 동일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구체물을 활용하지 않은 도형 문항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네. 근데 그런 구체물들이 항상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 사회생활로 확장을 해보잖아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공간 지각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공간 능력을 확장을 해보면은,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공간은 우리가 실제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건축.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집을 큰 매번 걸 움직여 할수 보겠어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은 그런 걸 실제 움직여 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또는 종이에 그려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리 그 모습을 예측하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초등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플라토나 아니면 사고력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떤 특정 영역에서 쌓기나무 쌓고나보다 교구가 없이 잘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네. 그런데 만약에 쌓기나무에 개수를 하다가 쌓기나무에 위압력풀 하니까 갑자기 또 어려워하더라. 못한다. 그때는 또 갑자기 위압력풀 직접 이 교구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 주제마다 다르니까 매 주제마다 막힐 때는 꺼내세요. 네. 근데 그 주제가 딱 완료되고 나서 굳이 또 할 확인을 수 있는데 또 할 필요는 없는 네, 거죠. 또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니까 매 주제마다 그냥 초반에 한번 애가 이걸 들어갈 수 있는지, 교구 없이 이 상황에 익숙한지 확인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토 정도의 그 소주제들을 풀어낸다 그러면은 그때는 굳이 구체물을 안 해도 되겠구나. 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교구를 이제 버리면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교구를 주제로 하는 거라도 더 어려운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한 곳에 사용하면 또 되죠. 준비를 실제로 하는 거죠. 쌓기나무는 2학년 때 나오지만 또 6학년 때 또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어렵잖아요. 플라톤은 또 쌓기나무로 가지고 6세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까지. 다 네, 다 나오죠. 매달 나오니까 그때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랬을 때 잘 스무스하게 A에서 B까지 넘어간다 이럴 때는 굳이 꺼내실 필요 없다가 C에서 갑자기 막히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꺼내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교구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직접 한번 관찰해보자. 직접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는 2영역과 4영역에서 이 액트북 활동이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플라토 교재를 늘 보다 보면 저도 늘 궁금해서 언젠가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각 단계별로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1호는 꼭 평면 규칙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게 네, 1영역인 거죠. 네. 평면 규칙이고 2호는 이제 2영역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도형 조작이고 네. 그리고 3은
입체 설계, 그리고 사는 공간 지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영역을 저는 조금 더 궁금해요. 어떤 기준인지. 일단 제가 뭐 처음에 이 도형 교재를 이제 집필하기 전에 기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 교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뭐 각 학년별로 몇 권씩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저희도 계획을 하겠죠. 기획을 하셔야 되죠. 뭐 네. 아무 생각 없이 교재를 쓰진 않으니까 저희도 오늘 1일차 쓰고 내일 2일차 쓰고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이 교재가 플라토가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다른 출판사에 있는 친구들이 그 출판사도 이런 걸 좀 개발을 하고 싶다고 실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네. 아, 그 사역력을 어떻게 짰냐? 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냐. 네. 그럼 저도 이제 하는 말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냥. 왜냐하면 도형은 그때 당시 학습지나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편하게 책에 만들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각 권별로 동일한 어떤 영역으로 묶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1권은 다 이런 내용이고 2권 다 이런 내용이고 또 그게 만약에 한 권에서 막 영역이 섞여 있으면은 아이들이 좀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을 못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별로 영역을 묶여서 하는 그걸 선택했고, 그럴 때 이때 처음에 생각되는 영역의 그 구분은 일단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이었어요. 평면하고 입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이 싹기나무와 색종이가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평면 도형은 초등에서 많이 다루지만 입체 도형은 많이 다루지 않아요. 고학년에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학년 때 입체 도형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전 6세부터 이런 걸 좀 키워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예 평면하고 입체를 대등하게 한 영역씩 가자.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의 1영역인 도형 규칙, 네. 3영역인 입체 설계예요. 아, 그게 1영역은 평면, 3영역은 입체 도형이라고 네네. 보면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1영역에서는 주로 평면 도형의 원리와 그다음 평면 도형을 막 이렇게 무늬라든지 이런 그 규칙들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여서 뭐 회전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칙까지 다루는 걸 목표로 했고요. 3영역은 이제 우리 흔히 배우는 그 어렸을 때 처음 배우는 구, 그 다음에 저기 원기둥, 정육면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우리가 배우는 각기둥과 각불,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 또 그 다음에 싹기나무. 전 싹기나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싹기나무의 개수를 잰다든지 네. 모양을 만들어 본다든지 모양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영역에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2영역하고 4영역은 뭐냐? 네. 그 2영역은 처음에 딱 생각했던 거는 그 지금 초등 4학년에 있는 도형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네. 겁니다. 3학년에 왔다가 4학년으로 올라갔던. 네. 도형의 이동이 요거죠.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예측하는 거. 이게 지금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잘 배우지 않았던 영역이고, 물론 젊은 학부모님들 배웠겠지만, 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때부터 약간 본격적인 공간 감각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고 네. 어려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유아 때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분리시키자. 그냥 평면 도형을 그냥 배우는 게 도형 규칙이면은 평면 도형을 조작하는 걸 배우는 거는 도형 조작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영역을 따로 구성하는 겁니다. 도형 네. 조작으로. 또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 그럼 도형 조작이 끝났을까? 아니다. 도형을 이렇게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어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도형의 센티미터를 재기도 하죠. 네. 측정이죠. 측정. 즉. 센티미터를 네. 잰다든지, 넓이. 네. 길이를 잰다든지, 넓이를 잰다든지 비교하는 것도 저는 도형을 조작하는 활동의 일부라고 봤어요. 그래서 측정 능력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2영역에 넣자. 네, 이렇게 해서 2영역은 측정과 평면 도형의 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님들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용력은 뭐냐. 사용력은 공간지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또 공간지각이 아닌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분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색종이로, 오늘 색종이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색종이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색종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 2차원 평면상에서의 이동이죠. 근데 만약에 이 색종이를 갖다가 아래에 있는 거 위에 하나를 겹친다. 그러면 이거는 색종이가 있는 2차원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위아래라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즉 3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순간에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왔다 갔다 평면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위에 왜 이게 있나? 그다음에 이거 위에 이게 있으니까 겹친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3차원으로 갑자기 확장이 돼요. 네. 즉 평면 도형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마찬가지 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는 것도 우리가 접는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 공간이니까 접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네. 평면에서는 접을 수가 없죠. 그렇죠. 평면만 있는 세계에서는 접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염두에 봤을 때 접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 또 잘라내고 다시 펼치는 거에 예측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즉 차원이 하나 더 추가된 공간 활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2차원적인 평면 이동이 아니라 이 평면의 이런 구체물이지만 이런 구체물들을 얼마든지 3차원적인 공간 지각을 요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색종이 겹치기, 그다음 겹친 모양 예측하기, 또 여기 보면 이 투명한 이가 있죠. 투명한 애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겹쳤을 때 모양을 추론하기라든지, 이것도 이제 액트북에서 제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추론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멍 뚫린 종이 있었죠, 또. 네. 구멍 뚫린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겹쳤을 때 뚫려서 보이는 건 뭔가. 이것도 이제 이게 나중에 구멍이 뚫려지게 나오는 네네. 거죠? 지금은 이제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네네. 뜯을 수 있게. 예, 뜯어서 이제 만들 건데, 요것도 이렇게 겹치고 돌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럼 겹쳤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죠. 뒤집고 뭐 겹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얘는 3차원적인 공간 활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따로 조금 더 이제 2차원적인 도형 조작보다 조금 더 난해하다. 그래서 제가 이 4영역으로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름을 갖다가 공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도형 활동이니까 네, 공간 지각이라고 붙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질문 중에서 원기둥 질문 잠깐 하셨는데 네. 현장에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이 원기둥이 사실은 이제 3차원이잖아요. 사람들은 네. 3차원을 보기 때문에 공면인데 사실은 단면으로 보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이들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특히나 아이들은 이 시점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이건데, 내가 이렇게 보는 거랑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은 이런 상대적 관점, 그럼 다면적인 관찰이라 그러죠. 요런 데 되게 익숙합니다. 그는 이제 훈련된 거죠. 네. 근데 아이들은, 아니, 뭐, 이게 자기는 이렇게 봐도 솔직히 그냥. 위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원기둥이가 하니까. 보여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이들마다 좀 다른 대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했을 때 가장 괜찮았던 거는 역시 그림자 활동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림자예요. 예, 뭐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그림자 교구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 다른 교구긴 하지만 네. 이 플라토 주머니에 있진 않아요. 이게 네. 이제 유화 교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그림자를 실제로 비춰봤을 비춰보는 때는 비춰보는 그 그림을 갖다가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그리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자 그려봤지 이게 뭐야? 이게 사각형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가 비치는 거는 이 공간 입체 도형은 얘를 비쳤는데 그림자는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구나. 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는 빛이 보는 거고 빛이 이걸 보는 거고 나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얘를 그림자처럼 각도를 잘 맞추면 직사각형으로 보여. 라고 이제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여요.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잘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뭐 네, 잘 네. 봐봐, 네, 봐봐 네. 이렇게 해도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림자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림자가 네. 제일 확실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는 게 친숙한 소재잖아요. 친숙한 소재니까 그림자는 근데 아이들이 평면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땅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네. 봐도 네. 이게 길게 늘어진 평면이잖아요. 네. 거기서 평면과 입체의 차이점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추었을 때는 일정한 어떤 평면 모양이 된다는 걸 체득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도 이렇게 딱 맞추면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조금 더 알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좀 큰 원통으로 된 손잡이 있는 그런 컵을 이용하시거나 하셔서 후레쉬 비춰보시면 되니까요. 요즘에 핸드폰 어플로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7세 여자친구인데 오늘 플라토 받으셨대요. 지금 공부 그래요? 중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계속 한다고 해서 말렸대요. 뭐 말리시는 게 말려드셔도 좋고 계속 하셔도 좋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사용력이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네.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됐는데 사용력 활동들이 보니까 앞에서 C단계까지는 그렇게 종이를 겹치고 뭐 오려내는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고학년 단계부터는 이동하는 내용들, 돌리게 하는 내용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했던 활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확장이 되어 있는 건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예, 저는 이제 보면은 DEF를 사실
사실 이제 나중에 좀 쓰긴 했어요. 근데 DE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학년은 초등도 그 도형 부분이 질적으로 확 달라집니다. 네. 실제 3학년까지 좀 비슷한 난이도다가 4학년에 갑자기 확 올라와요, 도형이. 그래서 이제 특히 다른 영역들은 이 교과를 따라서 충실히 가면 되는데 이 공간지각은 제가 이제 잡은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력 수학의 주제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짰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유사한 입체 영역으로 그 고학년에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까 종이를 겹친다든지 뭐 자른다든지 하는 이런 종이 공작 활동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학년에 충분히 하면 딱 커리큘럼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고학년에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뭐가 필요하지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유명한 교구인 소마큐브죠. 소마큐브.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 소마큐브가 사실 우리가 소마큐브를 만약에 이 소마큐브를 제가 이렇게 놔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좀 가까이 놓을까요? 네. 이렇게 놔보면은 요 모양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2차원에서 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리면 되지.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3차원에서는 좀 복잡해요.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죠. 즉, 처음에는 이 바닥면을 통해서 돌린 반면에, 그 다음 눕힐 때는 이 위에서 오른쪽으로 눕혀버리죠. 즉, 이 입체 도형을 갖다가 이동할 때는 네. 훨씬 더 방향이라든지, 이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3차원 공간인 만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즉, 이 소마큐브 두 개가 같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인 공간 시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이 색종이에서 위아래가 있으면서 3차원, 2차원이 3차원이 된 것처럼 이건 예초에 3차원 안에서의 공간 이동인 거죠. 그리고 이 도형 이동인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은 주제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고학년에 주로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쌓기나무는 아까 제가 3영역이라고 했는데 네. 쌓기나무를 갖다가 위 앞옆에서 관찰하는 부분은 4영역으로 또 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3영역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네. 4영역에서는 위압옆에서 관찰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세 방향에서 관찰하는 거죠. 네. 세 방향에서 관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관찰이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얘 전체 모양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원적인 공간 추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형역에 넣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형역에 주로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됐어요. 네.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7교가 좀 고민이신가 봐요. 네. 네, 7교가 아이들의 수학 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주변에서 엄마표로 하고 있는데 그 7교를 좀 많이 가르쳐주는 공부방을 권하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7교 때문에 이 공부방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플라톤 조금 어려워한대요. 플라토의 7교는 물론 조각이나 이런 걸 제가 극도로 적게 쓰긴 했어요. 네. 뭐 처음에 2조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 조각의 수랑 관계없이 저도 7교를 아주 어려워하는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7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해요. 네. 7교 소마큐브 이런 건 저는 아주 지약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쉽게 쓰려고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공감하는데 네. 일단 아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은 공부방이 실교하는데 필요할까요? 이거는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네.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엄마랑 이 7교를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 그러면은 집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공부방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7교 수업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래와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네. 집에서는 같은 또래와 수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수업에서 조금 더 많이 반응이 있고, 좀 더 영감이 있고, 좀 더 발전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방이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쯤 보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고, 경험시키기 네. 위해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7교가 반드시 초등 수학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교구, 필수적인 교구긴 하지만 이걸 모르면 나중에 중학교 네. 수학이 큰일 나. 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7교랑 비슷한 형태의 교구는 되게 많이 있고, 오히려 근데 7교를 어느 정도는 좀 다루는 건 좋죠. 네. 다루는 건 좋은데, 그걸 집에서 좀 해주시기 어렵고,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어려우면은, 네. 한 번쯤 공부방을 보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요즘에는 선생님들께서 방학 특강 이용하셔서 도형 특강을 하거나 7교 특강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관심 있게 찾아보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멍 뚫린 종이 매일
복사해서 구멍 뚫어서 쓰셨대요. 고생 네. 많이 네,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액트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액트북에서 처음에는 펀치로 뚫어서 쓰라고 네, 하려고 근데 제가 했는데 펀치는 제가 반대했죠. 펀치는 네. 구멍이 너무 작기도 너무 하고 작아요. 아니 이럴 네. 거면 액트북이 뭔 필요가 있냐. 네. 뭐 약간 큰 펀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형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이게 그거 이 잘라서 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구멍 뚫는 거.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색종이 접고 자른 후에 모양 찾기를 어려워한대요. 네, 네. 그러면은 계속 직접 접고 오리면서 해도 될지 궁금해하세요. 일단 접고 오리는 거 이상의 교구 활동은 얘는 잘 없어요. 네. 잘 없는데 네. 대신에 접고 오리면서 뭐를 하시는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접고 오릴 때 포인트로 해야 되는 거는 접을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 펼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2단계를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접는 것부터만 네. 접는 거 한 번 접는 것부터만 네. 그다음에 한 번 접고 네. 가볍게 자르는 거 그다음에 또 두 번 접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 접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걸 또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애가 만약 플라토 B 단계에 있는 뭐 두 번 접고 자르기 못 한다고 해서 그걸 하루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보통은 접으면서 있는 그 순서랑 펼치면서 있는 순서에서 이게 자른 모양이 계속 대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칭으로. 이걸 아이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걸 발견을 못하면은 그 매번 자른 모양이 달라질 의미가 때마다 없을 수도 있네요.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자른 선 자체가 결국에는 거울이랑 똑같아요. 접은 선 자체가 네, 자른 네, 선이 네. 아닙니다. 네네. 접은 선 자체가 거울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의 모양을 이 접은 선을 따라서 비춘다고 했을 때는 그게 딱 펼치면은 똑같게 두 개가 펼쳐진다는 걸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을 땐 또 이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이 안 되게 접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 원리를 갖다가 한 번 접었을 때 이걸로 충분히 터득하게 하게 해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접었다가 이걸 너무 고난이부터 하시면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얘는 조금 다른 교구로 이렇게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활동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네. 정통 수학 교구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평상시에 블록놀이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수학 교구 말고 블록 같은 것도 도형 감각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레고 레고. 얘기를 레고를 해야 했다. 되겠어요. 레고를 사야 되겠어요. 하셨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레고는 그 아시다시피 저희 때는 아주 그 부잣집 친구들만 하는 교구였죠. 요즘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레고는 저는 단점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네. 하나는 가격.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밟았을 때 너무 아파요. 네. 그 두 가지가 네. 결정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는 너무너무 좋은 그 왕부이자 공간지각 교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들은 저는 무조건 다다익선 같아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고 그런 교구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만지고 싶은 좋은 교구가 없어요. 아무래도 쌓기나무 이런 게 물론 저는 좋은 교구로 하지만 애들이 이거에 그렇게 흥미를 많이 가지진 않아요. 레고처럼 딱딱 끼워진 재미도 없고 근데 이건 조금 더 그런 걸 하고 나서 애들이 추상화된 도형에 익숙해질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보다 어린 나이에는 그런 블록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저도 종이 접기 어려서부터 많이 하는 것 종이접기도 같아요. 너무 오리기. 좋고요.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거울을 이용하여서 물론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플렉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이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리플렉터인데 우리 친구가 플라토 거울 비치는 개념 너무 많이 헷갈려 한대요. 근데 좌우는 연습해서 좀 되는데 위아래 대칭을 잘 모른다고 한다고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특이한 왜 케이스인데 특이한가요? 아니 특이하다고는 저는 네. 보통 이게 좌우 대칭하고 좀 엄밀히 말하면 앞뒤 대칭이죠. 위아래 대칭이 아니라. 네. 근데 앞뒤 대칭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제가 또 유아 관련돼서도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위치에 대한 개념 있죠. 네. 위치의 개념을 누리 과정에서 살짝 다루고 넘어가요. 네. 그리고 초등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실제. 예, 예. 그나마 좀 언급되는 게 초등 2학년의 그 2학년 쌓기나무. 쌓기나무. 거기 설명하게 하죠. 잠깐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안과 밖을 먼저 배우고 네. 그다음에 뭐 위아래를 배우고 그다음에 앞뒤를 배우고 오른쪽 왼쪽을 제일 보통 마지막에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는 애들은 이런 식의 앞뒤랑 그 오른쪽 왼쪽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2차원적으로 다른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X축, Y축이죠.
그죠? X축을 오른쪽 왼쪽이라 보면 Y축은 앞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 위치 감각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첫째 있어요. 위치 감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에 대한 약간의 그 경험 부족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울은 경험. 보통은 그냥 얼굴을 보는 데만 사용하니까 자꾸 한 방향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우리 그 과학 그 체험장 이런 데 가보시면은 있어요. 거울방 이런 거 있죠. 예, 있어요. 근데 거울방에 가면 평소에 안 하는 뭘 하게 되냐면은 이런 세로로 된 거울이 있고, 이런 거울에 자기가 옆으로 했을 때 자기 모습이 반이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체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놓인 거울 때문에 자기가 밑으로 바닥으로 길게 보이는 체험도 하게 돼요. 네. 즉 거울을 여러 방향에서 하는 체험을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위아래도 이렇게 대칭해서 비치는구나. 근데 그런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혹시 될 수 있으니까, 네. 과학전에 보면 거울방 이런 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평소에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관찰하면 있어요. 되죠. 충분히. 네. 예를 들면 저희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어요? 뒤통수를 어떻게 하면 거울로 볼 것인가. 그게 생각보다 되게 엄청 공간적인 아, 활동이에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옛날에 뭐 뒷머리 어떤지 뭐 궁금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직도 헷갈려요. 그럼 뒤통수를 비쳤을 때 보이는 손은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런 것들을 거울을 막 만져보고 하는 활동들이 생각보다 되게 고난이도의 그 그렇죠. 도형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네, 경험 네. 차이니까 경험을 시켜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어린 나이니까 금방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풀어나가실 실제로 거예요. 문제에서도 암묵적으로 거의 좌우 대칭이 나오지 위아래 대칭은 아, 딱히 나오진 아, 않잖아요. 네, 물론 구분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경험의 차이가 큰 것 같은 네,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아까 소마 큐브 중에서요. 위, 앞, 옆 부분에서 위압 옆 그림 그릴 때 그림자로 해야 되는지 지금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네. 그림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위압 옆이니까. 아.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본 모습. 근데 보통은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건 약간 그 교육 개념? 근데 교육 원리적인 부분과 네, 연관이 있는데, 네. 어린 나이일수록 그 도형의 윤곽보다는 도형의 내부를 색칠한 걸 보여주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덩어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윤곽보다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그림자는 안에가 다 색칠된 실루엣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구분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는 이런 구분선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런 거고, 이게 고학년으로 가면서는 점점 더 이런 형태가 또렷한 이 테두리 형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색칠하게 해가지고 그림자 형태를 보여주는 게 당연히 더 낫고, 그게 고학년으로 갈수록은 점점 더 이 외곽선, 그리고 이런 식의 구분선, 이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런 기점은 저는 초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한 3, 4학년 시점부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지금, 어쩌죠? 네. 엄마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플라토 교재를 어려워한다고 하시네요. 네. 공부방을 보내야 할지 지금 고민이세요. 우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아이가 아주 어리다. 그렇다면 저는 교구 활동을 해보시는 오히려? 거예요. 예. 네. 일단 공부방 아까 교재는 좀 쉬고. 네, 저는 이 아이들이 공간 감각에 있어서 같은 나이인데도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어떤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영아 유아 시기에 교구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게 확실하고, 그 다음이 제가 볼 땐 선천적인 부분 같아요. 선천적인 부분에서 물론 확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영아 때, 즉 눈이 떠여지는 그때부터 뭐 진짜 그 공중에 돌아가는 모빌 돌아가는 빙글빙글 그때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은 그때부터 한 5세까지, 6세까지, 즉 우리가 초등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교구 활동을 하느냐가 이 친구의 공간 감각을 사실은 많이 좌우해요. 근데 그게 굳이 뭐 6세를 지날 때까지 안 해봤다고 해서 큰일 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초등 1, 2학년까지는 충분히 기를 수 있어요. 교구 활동이라는 게 또 해보시면 알지만 몇몇 대표적인 교구 활동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냥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런 체험 수업이라든지 교구 수업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학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교구 수업도 충분히 많이 했는데 플라토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저희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 플라토를 갖다가 그 플라토랑
이 플라토 주머니의 교구라든지 이번에 소개하는 액티브계 이런 종이 교구랑 함께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계를 만약에 좀 1학년, 2학년인데 1학년, 2학년 현재 단계를 어려워하면은 조금 낮은 단계, S단계부터 그냥 네, 6차부터 단계를 차근차근 낮춰서. 하시는 걸 네. 추천드려요. 이거는 아이의 나이나 수준에 따라서 너무 대답이 많아서 제가 이 정도만 사례를 네. 드려드릴게요. 교고 없이 지금 플라토 잘하는 6세 친구예요. 네. 교고 활용 유도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혹시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접목해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었죠. 네네네. 그 6세 친구면은 또 약간 그 교구를 갖다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전에는 뭐 쌓기나무를 그냥 재밌게 쌓기나무로 놀이 같은 걸 해보자. 그렇게 좀 더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유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얘기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통 지금 이래요. 6세 친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플라토가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한대요. 아, 그래요? 예. 언제는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선행이라고 할까요? 진도가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도 아이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엄마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육 모임을 하면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한 A 단계까지 초등 1학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 단계부터는 조금 더 개념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선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네네네. 일단 선행에 대한 얘기는 플라토 자체가 사실은 저는 도형이 항상 저번에 얘기했지만 연산만큼 필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도형이 만약에 잘 안 되는 채로 초등 영역의 도형을 마스터하지 않은 채로 중등에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연산만큼 많은 학습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믿는 편이에요. 근데 도형은 또 아이들의 특성상 도형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더 알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년에서 또 도형이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네. 교과에서는 그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형은 특히 연관돼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선행을 좀 과감하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예를 들면 삼각형, 사각형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직각삼각형을 굳이 먼저 배운다고 해서 나쁜 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또 우리가 뭐 삼각자에 있는 삼각형은 뭔가 다르지 않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유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고요.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하면 또 그렇죠. 좋잖아요. 플라톤 또 학습량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괜찮다 생각하면 뭐 저학년인데 5, 6학년 쭉쭉 나가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만 따라온다면. 예. 근데 네. 무리해서 또 그렇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오히려 도형을 갖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6학년 때 그걸 배울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가면 되죠. 아, 뭐 네네네. 1일차를 이렇게 다 그렇게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를 들면 조금씩. 잘못된 선행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학년 때 6학년까지 32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그걸 배울 때까지 텀이 너무 길게 되죠. 그 정도는 이제 끊어주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애가 하는 속도를 봐가지고 애가 방학 때 한 풀려보니까 1년에 4권 이상 푸네? 그럼 한 8권 정도 해볼까? 그러면 사실 1년 선행이잖아요. 10권 해도 또 좀 더 한다? 그럼 한 12권 정도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이거 다 떼고 좀 더 어려운 교재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한 2학년, 3학년? 이 정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우선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공간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엄마표 선생님들과 함께 플라토로 교육 모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얘기할 부분과 이제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유아 도형 교구 음물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제 질문이 혹시 이제 B단계부터는 특히나 도형 개념을 엄마가 조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과서랑 수학 동화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외에 혹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교구 프로그램 있으시다면? 네, 교과서나 수학 동화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6, 7세 친구들한테 그 어머니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수학 동화는 좀 영아, 유아에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 교재를 쓸 때도 굉장히 이런 좀 좋은 교재들이나 교구를 좀 발견하지 못해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뭐 요즘에 그래도 저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타사 제품들은 솔직히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개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얻게 된 것들 위주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 한원조 대표님이죠. 맨날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쨌든 한원조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그 원리샘 맞나요? 원리샘 집필 하신 천종현 선생님이 쓰신 천하무적 창의수학 연구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책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은 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책 제가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받는 이득도 없으니까,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근데 하나 소개하자면 이걸 소개한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얘가 그냥 대표님이 한번 쓰시고 저한테 주셨을 때는 솔직히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뭐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끼는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이 책을 보고 있던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때 청주에 조카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네 서점에 이게 2권까지밖에 없다고 3권을 저한테 좀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이모부가 준 책은 이모부가 쓴 책은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 책은 관심 가지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네. 어떻게 또 이모부가 또 구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받아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카 엄마인 이제 책한테 물어보니까 이 책을 왜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처음엔 한번 후루룩 보고 문제도 풀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 가든 들고 간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어디 갈 때도 그냥 조금씩 읽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 책을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애들은 되게 어떤 애들은 좋아한다는 걸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보니까 사실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유아가 본다든지 할 때. 근데 애들이 스토리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막 재미난 사건들이. 캐릭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네. 뭐, 김창수 선생님, 네. 뭐, 나슬기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한 초등 2학년 때 이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은 거의 한 초등 6학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조카가 6세인가요? 지금은 4학년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 봤을 때 1, 2학년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모부 내가 이 책 읽었는데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한테 이거 좀 설명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교구도 하고 그림도 그려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행이면 선행이잖아요. 근데 선행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책을 보니까 너무 막 자기는 이 상황으로 막 애들이 깨르르 웃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은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이런 식의 어떤 좀 약간 가볍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쓰여진 단행본이 네. 어떤 아이의 수학 그 학습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책을 소개해드렸고 이런 식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런 식의 가볍게 돼 있는 주제별 단행본 이런 것들 중에 요거 이제 3, 4권이 도형인데 나머지 또 영역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아이들한테 읽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읽기에도 되게 쉬워요. 내용이 편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캡처 하신다고 책을 들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2권 보여드렸는데요. 평면도형, 입체도형 책 제가 보여드렸고요. 아내가 궁금하다고 조금 펼쳐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았어요. 뭐 아까 쌓기나무 이야기 많이 해서 쌓기나무 부분 펼쳐봤는데 뭐 볼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 스토리텔링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까지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궁금해하면 얘기해주고. 특히 저는 이 정도는 엄마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엄마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조금 유치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구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소개시켰는데 아까 이제 그 음물에 대한 네. 질문이 갑의 나왔잖아요. 음물, 오르다. 갑의 음물 오르다 이런 이제 네. 방판 그 교구 프로그램들이죠. 방문 판매 프로그램들인데 저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구든지 웬만한 교구들은 다 아이들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아이들의 상황이나 그다음 아이들한테 또 교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판 교구는 조금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음물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현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물이라든지 오르다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교구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요. 많은 소비자들이 십수년간 아니면 뭐 몇십 년간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실 수 있다면은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해보는 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교구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교구들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 하고 있는 분들도 하시면 되는 네네네. 거예요. 좋은 교구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는, 조금 약간 다른 형태의 교구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까 그 그림자 교구 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그림자 교구가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디딤돌이랑 같이 개발을 했던 만지는 수학 스마트팩이라는 교구예요.
요거는 그 은물이나 그 오르다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하고 가벼운 교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좀 이런 큰 그 교구가 세 박스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단품 교구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교구예요. 근데 얘를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은 은물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은물이나 오르다랑 다른 포인트가 요즘에 약간 그 방판의 이런 그 교구 프로그램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덜 이제 열광적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냥 특별히 목적을 갖지 않아도 뭐 인지, 예술, 뭐 그다음에 감각 이런 활동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약간 조금 직접적인 그 효과라고 안 보여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수학 봐요. 같지가 않은 거죠. 네,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예. 영어면 영어. 근데 이렇게 가베나 은물은 약간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인 인지 능력 발달 교구라고 인지, 볼 수 뭐 있죠. 창의, 예술, 감각 뭐 이런. 그 다음에 오르다 같은 경우도 교구나 놀이를 통한 창의, 논리 발달 이런 식의 근데 교구라고 딱 볼 수 수학이라고 있죠. 할 수는 없고. 뭐 수학이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차지하지만, 뭐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알다시피 저희는 좀 약간 개발할 때 온리 수학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 교구 중에는 가장 수학적인 그 종합 교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수학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수학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조금 더 가벼운 프로그램을 원하면은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림자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자석으로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수연산이나 다른 영역도 있는데 이런 식의 교구도 있다고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네, 그리고 단품 교구들은 당연히 좋고요. 단품 교구도 좋은데 만약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좀 공부해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저 이거 근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디딤돌에서 만들긴 일단 했는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교구 구성은 잘 나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키즈 스콜레라고 하는 라운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네. 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네.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좀 종합교구들은 고가기도 하고 한 번 시작되면 되게 몇 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아이들마다 또 신중하게 예, 결정하시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이런 나무 교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모래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천이나 플라스틱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꼭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꼭 아이랑 같이 체험을 충분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권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엄마들이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돼요.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강사 교육 때문에 내용을 다 분석을 했는데 가이드북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 책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가이드북이었나? 수학 동화가 굉장히 괜찮아요. 수학 동화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게임식으로도 할 수 있는 교구이고요. 근데 학원 지금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빠르게 만약 얘기하신다면 지금 학원 보내면은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고. 초1인데요. 플라토 지금 엄마표를 하고 있으신가 봐요. 이 플라토를 좀 사고력 학원 쪽에 나을까요? 교과 쪽이 나을까요? 저는 사고력 학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현재 사고력 학원들은 확실히 조금 더 네. 잘하는 아이들이 네. 그 약간 3학년 때 정도의 영재교육원을 가는 거에 약간 포인트를 두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사고력 학원에 보통 보면 이번 그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해서 조금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플라토나 교과 정도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사고력 학원보다는 그냥 가벼운 그 교구 위주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조금 쉬운 학원. 네. 그런 쪽으로 보내길 추천드리고, 애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팩토나 이런 그 사고력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나중에 영재교훈도 한번 시험 치게 하고 싶어? 이러면은 전 사고력 수학원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력 수학 학원이면 네. 소장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 C2M? 소개해도 될까요? C2M? C2M 클래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셔서 네네.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교구 프로그램이에요. 예, 거기는 교구랑, 교구 프로그램에서 네. 조금 약간 낮은 단계 아이들이 사고력을 조금 더 교과랑 함께 체험해 보시는 프로그램이니까 고학년까지 그래도 다 있잖아요. 네, 다 있긴 있어요. 네. 네네네. 우선 아까 교육 모임 물어보셨는데요. 여기 교재 뒤편에 소개되어 있는 지원 카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필지앤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 모임 정보가 공지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플라토 활동지도 올라와요. 예, 맞아요. 플라토 하시면서 네, 하기 네, 좋은 네. 활동지도 올라오니까 네. 당연히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예. 그리고 엄마표로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액티브도 이제 좀 나올 거니까 활용해 보시고 100강 곧 나올 거거든요. 이제 강의 한번
온라인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서 더 좋은 얘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